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제에 대한 기본 정의 내용부터 확인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조건 P와 Q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를 기호로 P에서 화살표 Q와 같이 나타내고, 이때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또한 명제 P에서 Q가 참일 때 이것을 기호로 얘와 같이 나타내고, 이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라는 조건은 4의 배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Q는 2의 배수, R은 3의 배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P에서 Q가 참이라고 한다는 것은 P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것이 Q에서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P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숫자는 저희가 집합 표시로 나타냈을 때 4, 8, 12 등등과 같이 4의 배수를 쭉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Q를 만족하는 것은 2의 배수이므로 2, 4, 6, 8, 10, 12 등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때 P를 만족하는 이 4, 8, 12라고 하는 것은 Q에서도 4, 8, 12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R이라고 하는 집합은 3, 6, 9와 같이 갈 텐데, 이것은 3, 6, 9가 Q에서 6밖에 만족하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12도 만족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R의 모든 원소가 Q에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R에서 Q로 가는 명제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P에서 Q로 가는 것이 참이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P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Q에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부분 집합의 관계로도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R에서 Q로 가는 명제는 거짓이었기 때문에 R의 집합에서 Q로 가는 것은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명제에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부분 집합의 관계로 증명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가볼 텐데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는 앞에 선행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명제 P에서 Q가 참일 때라는 것이 붙어 있죠. 그러면 저희는 참일 때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선 이 부분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P에서 Q로 가는 것이 참이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화살표 두 개짜리를 쓴다고 했었죠. 이것은 P가 Q의 충분 조건인 것이고, Q는 P의 필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헷갈리지 않게 조금 받아들이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는, P에서 Q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을 때 P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P가 가진 게 충분히 많으니까 Q에게 무언가 줄 수 있다.
그래서 P는 Q의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Q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화살표를 받고 있죠, P에게 의해서. 그렇다면 이 Q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무언가를 받아야겠었죠. 그래서 이것은 필요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제가 참일 때 저희는 집합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P는 Q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아까의 예시 중에서 4의 배수, 2의 배수, 3의 배수 이렇게 예시를 든 것은 각 집합의 원소들을 수직선에 나타내 보게 되면 2, 4, 6, 8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간격을 두고 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집합의 원소들을 이렇게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실수 전체 또는 범위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예시로서 P라는 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2, 3 사이에 있는 X라고 생각을 해보고 Q라는 집합은 마찬가지로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작은 이런 집합으로 생각해보고 수직선에 다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P의 집합은 2와 3에서는 포함이 안 되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요. Q의 집합은 1과 4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았듯이 P라는 얘는 Q에 완전히 속해 있으니까 Q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연장시켜서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R이라는 집합이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이러한 집합이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수직선에 같이 나타내게 되면 2에서 포함이 안 되고 5에서 포함이 안 됐을 때 그 사이의 범위를 R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R은 Q에게 속해 있지 않다,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R이면 Q이다라는 명제는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직선에서 확인했을 때 4 이상 5 미만인 이 부분 때문에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는 발레라는 그것이 4초과 5 미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4라고 하는 것은 Q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이 아니고 초과를 적어준 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예시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이 주어져 있고 명제 P에서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P와 Q를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라는 것은 절대값 x-a가 3 이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어주면서 마이너스 3 이상 x-a 3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양변에 a를 더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상 3 플러스 a 이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q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가 0 이하가 되는 지점인데 이를 인수분해를 먼저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6이 0 이하가 되고 2는 마이너스 6 이상
4 이하인 x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 것인데요. 우선 p가 확실하니까 p부터 마이너스 6과 4인 지점에서 포함이 되게 범위를 잡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는 a의 값에 집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a의 최대값이죠. 그러면 각 a가 커졌을 때 언제까지 커질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면 a가 커지게 된다면 구간은 수직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a가 작아지면 구간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가장 끝까지 언제까지 붙을 수 있냐라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P에서 Q가 참이되어야 하므로 P는 Q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P의 범위는 Q의 범위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 플러스 A라는 오른쪽 구간 끝값이 가장 끝으로 이동했을 때 4까지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왼쪽 끝값이 마이너스 6보다 큰지를 확인해 주면 될 것인데요. 우선 여기가 4라고 했을 때 이것이 3 플러스 a이므로 a는 1이 됩니다. 그럼 그때 제일 왼쪽 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므로 2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2는 마이너스 6보다 크기 때문에 q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1이다 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있고 다음 두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A, B의 순서상 개수를 찾는 문제인데요. 우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문장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는 모든 실수 x라고 하는 이것을 R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문장은 R이면 P다 라고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의 문장은 P이면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므로 P에서 화살표를 보내주고 not Q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한 곳으로 뭉쳐서 써보게 되면 R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not Q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집합 표시로 바꿔서 써보게 되면 R 집합은 P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이고 이는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not Q라고 하는 것은 Q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Q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Q는 Q의 집합이었기 때문에 not Q라고 하는 것은 Q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더 나아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모든 실수가 P의 부분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P의 조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 0 이상이다. 이거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이고 이게 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축이 여기서 접하거나 그 밑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판별식 d는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r도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 거죠. 그렇다면 q의 조건은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9가 0 이하였는데 이것의 부정은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9가 0 초과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이고 0보다 커야 하므로 축에서 떠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9가 0 미만이다
라고 해줘서 B라는 것은 마이너스 3 초과 3 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A의 개수는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하고 양쪽에 등호가 둘 다 있으므로 플러스 1을 해줘서 3개가 되겠죠. 그리고 B의 개수는 3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하고 등호 없으니까 마이너스 1 해줘서 5, 5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서상 A, B의 개수라고 했을 때 A가 3개 될 수 있고 B는 5개가 될 수 있으므로 둘이 곱해서 15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조건을 집합을 가지고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